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설레면 그냥 숨만 쉬어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다는 거 저는 부동산에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결혼하고 20년, 시부모님의 시누이 가족까지 10명이 넘는 가족이 복닥복닥 살다가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해서 계약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이 계약하는 것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딱 이름 써서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니 그제야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라고요. 제 인생 첫 집, 그 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옆에서 남편은 거들먹거리며 우리의 첫 집을 당신 이름으로 해준 건 정말 자기가 훌륭한 인격의 남편이어서 그렇다고 얼마나 저한테 거드름을 피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 알고는 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집을 사게 해준 건 시어머니와 그 사람 사이에 모종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제 이름으로 집을 해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남편 앞으로 뭔가 부동산이나 재산이 축적되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 모양이더라고요. 함께 산 지 20년이고 그 20년을 조석으로 한 집안에서 뒹굴었지만 저희 시댁 식구들 절대 그 어떤 이야기도 자세하게는 저한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에 대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 재산들을 어떻게 분배하려고 하는지 잘 모릅니다. 말도 안 해주고 제가 뭔가 물어볼라 치면 그런 거는 알 필요 없다고 딱 잘라서 아예 말도 못 전하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살다 보니 그냥 입 닫고 귀 닫고 모르쇠로 사는 게 훨씬 편하긴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알고 참견해봐야 저한테 오는 건 더 큰 책임밖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 시집갔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중매 결혼을 했고 중매쟁이가 굉장히 인격 좋은 집이다. 가족 간에 화목한 집이다. 대신 집안 가풍이 좀 있어서 1년 정도 가풍 익힐 겸 함께 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집 사서 밖으로 내보내줄 그런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에 저 홀어머니 저를 떠밀듯이 그 집에 시집을 보내셨습니다. 혼자서 저 키우는 거 어렵기도 했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제가 안정적인 집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 게 사실 저희 엄마 소원이었거든요. 24살 어린 나이에 밀려가듯 시집을 가면서 사실 엄마를 좀 원망도 했습니다. 놀지도 못하게 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일찍 나를 시집 보내나 했는데 결혼하고 6개월 뒤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엄마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었더라고요. 세상천지 엄마와 나 둘뿐인 세상에서 엄마 죽고 나면 제가 혼자 고아될까봐 어떡하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가족을 만들어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엄마가 평생 읽어오신 청가물상가는 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은근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저는 엄마를 당장 잃게 생겼는데 자꾸만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그 청가물 상가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틀에 한 번꼴로 물어보시는 시어머니가 의아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있었고 좀 구조조정이다 뭐다 불안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젊은 나이니까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한부가 얼마 남지 않은 엄마가 좋은 약을 써서
그 기간보다 더 오래 살게 되고 건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은근히 애둘러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저것 다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냥 그 첨가물 시장 네가 물려받아서 네 남편이랑 같이 한번 운영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주 딱 잘라 거절했어요. 장사할 생각도 없었고 장사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엄마 도와드린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진짜 농사와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흔히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디 가서 농사나 짓지 혹은 아유 그냥 가게나 내서 장사나 해야겠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거 진짜 큰일 날 소리예요. 얼마나 농사, 장사 이 두 가지가 어려운지는 제가 정말 겪어봐서 압니다. 그냥 단순히 물건을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오만 사람들을 다 응대해야 되는 인간 전문가가 돼야 가능한 게 바로 장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펄쩍 뛰며 어머님 저희 그거 절대 못한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생각해보니 그때 저는 이미 미운 털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집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가게 물려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더라고요. 저도 엄마도 그건 몰랐던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제가 결혼 후에 하나하나 퍼즐 끼워져 맞춰지듯 맞춰졌습니다. 엄마가 저 결혼 1년이 좀 지난 후에 돌아가시고 엄마는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본인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셨나 봐요. 저한테 그런 집인 줄 몰랐다. 나 죽고 나서도 너 외롭지 않게 잘 보듬어줄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시며 엄마가 제정신 있을 때 어떻게 하든 너 살 길은 마련해주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 나이 25이었는데 그 나이에 세상 경험 부족했던 제가 대체 뭘 알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철없고 어린 게 바로 저였는데요. 어쨌건 엄마가 돌아가신 후 시댁에서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은근히 엄마 재산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그런 거 미루다가 여기저기에서 전화 오거나 제대로 챙겨야 될 거 못 챙기면 그것도 불효다라면서 저한테 자꾸만 엄마 재산을 정리하라고 종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글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먼 친척 삼촌한테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넘기고 돌아가신 거였어요. 저는 엄마의 재산이 솔직히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르고 사실 저 결혼할 때 엄마가 이거는 정말 아주 극한 상황에 비상금으로 쓰라면서 적지 않은 돈을 저한테 슬그머니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남편과 시댁도 모르게 제가 잘 숨겨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돈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은 엄마의 재산 같은 건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저 혼자 키우면서도 어디 하나 모자란 거 없이 진짜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못한 거 없었고 제가 먹고 싶은 것 중에 못 먹은 거 없었습니다. 신용에 가깝긴 했지만 남들 가고 싶어하는 어학연수도 6개월 다녀왔고요. 그런 엄마였기에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제게 뭘 남겨주지 않아도 그 어떤 불평, 불만도 없어서 오히려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남겨줬다는 말에 펄펄 뛰는 시댁 어르신들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자식인 저도 가만히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저한테 대놓고 못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반푼이라느니, 등신이라는 게 그런 욕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자기 재산도 못 지키면서 대체 네가 앞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 엄청나게 구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저희 엄마 돈은 제 돈이 아니다. 그거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 귀에 들릴 리가 있나요? 그 사람들한테 저는 그냥 등신, 반푼이, 천치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뿐이었죠. 처음에는 네가 너무 착해서 물러서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좋게 좋게 얘기하던 남편도 점점 온 집에서 입만 열면 저한테 구박을 하는 소리를 쏟아내니 나중에는 결국 저한테 짜증을 내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어이도 없었고 엄마 없는 서름이 이런 건가. 고아가 되니 정말 된 순간부터 나는 이렇게 구박댕이로 전락하는구나 싶은 생각에 너무 어이없고 서러운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고 엄마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그 먼 친척 삼촌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어요. 사실 그게 좀 미스터리긴 했습니다. 대체 인사 한번 안 시켰던 그 삼촌이라는 사람한테 엄마는 왜 전 재산을 다 넘긴 건지 정말 이해는 안 됐지만 그것도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제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소연을 하겠어요. 남편은 소송을 해서라도 그거 받아와야 된다고 펄펄 뛰었지만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엄마가 정신이 멀쩡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재산은 네가 잘 누리고 쓸 수 있게끔 정신 있을 때 조치해놓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계속 귀에서 맴맴 돌았거든요. 저희 엄마 빈말 하시는 분 아니고 그렇게 허투루신 분 아닙니다. 엄마가 뭔가 조치를 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그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엄마를 그냥 믿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제 얘기가 욕심사나운 시댁 사람들한테 통할 리가 없지요. 여전히 저는 그 집에서는 반푼이 등신이었고 한심한 천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한테는 사실 그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현실의 삶이 중요했고 엄마 없는 삶을 스스로 잘 꾸려나가는 게 중요했죠. 그렇게 저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저를 며느리로 드리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엄마가 알토란같이 홀로 모아둔 재산이었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나머지 식구들을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이후에 사람들 태도가 완전히 180도 변해버렸거든요. 한 집 살면서도 언니 하면서 다정하게 굴던 시누이는 자기한테 뭐 한 푼 떨어질 거 없다라는 게 확정된 그날부터 대놓고 시누이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못되게 시누이짓을 하는지 제가 진짜 기도 안 막힐 지경이었어요. 저렇게까지 사람이 얼굴 앞뒤를 확 바꾸는 거 본인 스스로가 창피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얼굴을 확 바꾸더라고요. 그거는 오히려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 힘든 건 남편이라는 사람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한마디로 자기 줏대라고는 조금도 없는 바보였습니다. 자기 어머니 말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일이 뭔가 꼬이니 여기저기 눈치만 보다가 결국 신경질은 저한테 내는 그런 형국이었달까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도 조금도 그는 그 말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계속 네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래, 다 네 탓이야라며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제 잘못으로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든 건 그런 그 사람들의 일시적인 태도가 아니라 저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과 한 집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정말로 많이 힘든 일이더라고요. 약간 노이로제가 걸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를 구박하는 사람을 한번 스쳐보는 것만도 힘든데 이거는 끊임없이 나를 보면서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을 계속 마주해야 하는 것이니 정말 쓸데없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더라고요. 숨도 잘 쉬어지지 않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대체 무슨 꿍꿍이들인지 무슨 얘기만 할라치면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쑥떡쑥떡 하면서 저를 왕따시키는 게 아주 눈에 확연히 보일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눈 없고 귀 없는 채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남편이 저한테 분가를 하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물었죠. 분가? 갑자기? 우리가 돈이 어디 있고 집이 어디 있어서. 엄마가 좀 보태주신다고도 했고 내가 좀 모은 것도 있고 당신도 뭐 주택 청약이나 이런 거 모은 거 있잖아. 그리고 이번 집은 당신 이름으로 하자. 내 이름으로? 갑자기? 당신도 살면서 당신 이름으로 된 집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가슴이 뛰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확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진짜로 집을 사서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집을 알아보라고 하길래 불이 나게 여기저기 쑤시면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구하는 집마다 남편은 제대로 가서 보지도 않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정말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다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구하는 것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제 마음에 싹 든 집들은 그냥 다 놓치고 그저 그런 집, 가장 마음에 썩 차지 않았던 집을 골라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저한테는 감지덕지였어요. 일단 이 집에서 나가 저만의 공간과 저만의 삶을 꾸릴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 꿈 같고 행복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집을 구하고 이사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몹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제가 이사 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구박할 시어머니가 그런 거 전혀 없이 몹시 협조적으로 구시는 거예요. 이사 갈 때 쓸 살림살이도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통 크게 냉장고도 좋은 걸로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대체 왜 이러실까? 오히려 너무 잘해주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내 집이 생긴다는 게 가장 저한테는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구해 이사하는 날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 역시나 시댁 식구들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좀 더 편하긴 했어요. 와서 이거 저거 참견하느니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뭐가 바쁜지 이사 후에 집 정리할 때도 콧배기도 안 보이고 저한테 하나에서 10까지 다 네가 알아서 하라며 맡겨놓고 밖으로 돌아다니며 나몰라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낡은 집을 쓸고 닦고 하면서 혼자서 얼마나 기쁨에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남편이 굳이 이 집을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온다고 했는지는 이즘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만 아름아름 소문이 퍼져 있는 재개발이 꽤 유력한 아파트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계약한 이후에도 집주인이 별도로 전화가 와서 자기가 계약금 2배로 물려줄 테니 계약 무르자는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분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죠.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여기 재개발만 잘 되면 꽤 큰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침 너무 잘 됐다 싶어 점점 더 행복한 나날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사 오고 2달 정도 지났나? 아랫집에 이사를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저는 남편이 전해줘서 알았어요. 아랫집에 새로운 이웃이 들어올 모양이야. 그래? 아랫집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좋으셨는데. 안 그래도 2분 다 실버타운 가실까 고민하더니 결국 가시려나 보네. 근데 당신은 아랫집 이사 가는 걸 어떻게 알아? 이사 간다는 말씀 별도로 없으셨는데? 그냥 우연히 알게 됐어. 아마 내일쯤 이사 들어올 모양이던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화가 저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는 사건으로 가는 대화였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밖에서 급박하게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고 그 사이사이 뭔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환청을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환청이 아니었다는 건 제 대문을 두들기며 잔뜩 달뜬 목소리로 저를 불러대는 한 목소리를 들은 후부터 정확해졌습니다. 아가! 일로 나와봐! 나와봐! 어머님이었어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시냐며 뛰어나간 제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고 저는 기절할 듯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랫집으로 이사 온 사람이 시댁 가족들이었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자니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모를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씩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은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예전에 시댁이 살고 있었던 집이 아마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것도 몰랐죠. 저한테 뭐 일절 이렇다 저렇다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주는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이런 호재가 있다는 걸 알고 일단 매물이 나온 걸 잡아야 해서 제 이름으로 먼저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부랴부랴 그 집 정리해서 이번에는 남편 이름으로 그 집을 하나 더 잡은 겁니다. 졸지에 저희는 아파트 2채를 가진 정말 쥐뿔도 없는 부동산 거지가 되고 만 거죠. 세금이며 재산세며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인간이 글쎄 이거 팡팡 오르고 나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일단 재산은 있을 때 불려야 된다고 그런 물색 없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이사 첫날 저희 집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희 집 냉장고를 갖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그때 당시 집에 있는 냉장고를 바꾸게 되면 이래저래 있는 거 바꾸고 물건 빼고 하는 거 너무 귀찮아질 것 같아서 일단 새 거 사서 저희 집으로 먼저 넣은 거라나요? 지금 쓰는 냉장고 어차피 너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시간 보내고 할 거 뻔하니 냉장고 바꾸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어머님이 냉장고를 사주셨던 건 당신 냉장고를 사서 저한테 잠시 맡긴 거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뭐라고 말을 하기가 무섭게 남편이 그렇게 못 들은 척한다고 상황 바뀌지 않는다며 빨리 냉장고에 있는 거나 꺼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 도와주는 사람들이 와서 냉장고 옮겨줄 때 그때 일 시켜야지. 안 그러면 별도로 또 사람 불러서 돈 든다고 빨리 해야 한다고 말이죠. 무슨 날 강도들도 아니고 저는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빼서 밖으로 내놓고 혼자 어이가 없어서 멍하게
그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님의 20년 된 냉장고를 물려받고 한동안 제가 쓸고 닦으면서 문에 상처 하나 안 내려고 곱게 쓰던 냉장고를 고스란히 어머님 품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도 미안한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집에서 살림하던 거 양쪽 집으로 집이 나눠졌다 생각하고 매일 내려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그 집도 관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일부러 아랫집으로 집을 얻었다면서 어머님 하시는 말씀에 저는 이 집안 사람들이랑 정말 더 이상 상종할 수 없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멀리 있는 집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너 왔다 갔다 하면서 살림 편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가까운 집 구하는 거 이것도 엄청난 애정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힘든 일이다. 아유, 너는 정말 복받은 줄 알아. 이렇게 세심하게 너를 생각하는 시댁이 어디 있니? 솔직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2번만 더 생각해줬다가는 사람 찜 쪄먹을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모든 걸 정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2배로 고달퍼졌습니다. 시댁과는 공간만 갈라졌을 뿐 정말 수시로 불러내리고 수시로 올라와서 참견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몸이 고달파졌어요. 공간이 달라지니 위아래로 뻔질나게 드나들어야 해서 다리에 알이 다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조용히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집을 내놔버렸어요. 부동산 사람이 너무 놀라면서 저한테 몇 번이나 확인을 하더라고요. 일주일만 더 버텨도 이거보다 2천만 원 더 오를 것 같은데 정말로 지금 내놓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거 최대한 빨리 팔아주시고 이사도 최대한 빨리 들어와 주시면 지금 제가 내놓은 가격에서 1,000만 원 더 깎아드릴게요. 그러자 부동산 사람이 눈이 번쩍하며 여기저기 전화를 던지기 시작하는데 말 그대로 벌떼처럼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사겠다고 그냥 일단 돈부터 넣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집을 내놓고 저는 집에 있는 살림을 하나하나 시댁으로 갖다 내려놨습니다. 어머님께는 그냥 이거 어머님이 놓고 쓰세요라는 말과 함께 갖다 드렸죠. 평소 본인이 탐내던 온갖 살림들이 하나하나 자기 집으로 오니까 그 욕심 많은 양반 얼굴이 빼꼼해지면서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어머님 쓰시고 저것도 어머님 쓰시라고 큰 살림들은 다 시댁에 갖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작은 살림들을 꾸미꾸미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정리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서러움이 왈칵 몰려오더라고요. 그래도 20년을 살았는데 세상에 남편 짐이 5개면 제 짐은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제 거 없이 쟁쟁거리고 살았는지 그 짐에서도 너무나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혼자 차근차근 준비한 후 남편에게 이렇게 통고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말이죠. 남편이 너무 당황해서 눈을 꿈뻑꿈뻑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남편한테 속에 있는 얘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시댁의 종으로 살 수 없고 나는 이혼해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대충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집이 네 명의로 되어 있다고 이 집에 대한 권리 가져갈 생각 1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내 명의로 된 집이잖아. 내가 내놓고 팔았어. 며칠 뒤에 이사 들어와.
그때 남편의 표정이란 정말 세상 잃은 얼굴이 딱 저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입만 뻐끔거리는 그 모습이 통쾌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가엾기도 하더라고요. 뭐야? 집을 내놨다고? 너 미쳤어? 이게 대체 얼마나 더 오를 집인데 알아? 오르건 내리건 어차피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잖아. 내 재산 내가 처리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야, 우리 부부야. 부부가 서로 논의를 해서. 당신 나한테 이때까지 뭐 하나 논의하고 지낸 적 있었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나도 당신이 한 거 똑같이 한 것뿐인데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제 말에 남편은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고 혼자 씩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무 상관 없었어요. 더 이상 남편과 대거리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후로도 남편은 부동산을 쫓아다니며 제가 했던 계약을 어떻게 하든 파기할 수 있는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를 넘겨줄 사람이 있나요? 절대 아니죠. 게다가 더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이 자기 명의로 산 집은 100% 대출이더라고요. 그것도 저 몰래 사방에서 대출 끌어다가 돈 욕심은 나서 그걸 사놓고 여기저기서 빌린 돈으로 대출이자를 메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온전한 재산은 제가 판 집 판 채였고 나중에 위자료도 제 쪽에 훨씬 더 많이 책정이 되는 바람에 저는 그래도 집 한 칸 구할 돈은 확보를 했는데 남편과 시댁은 완전 쫄쫄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이래저래 제가 일기처럼 써둔 시댁에 대한 원망과 슬픔, 그리고 남편이 저 몰래 저지른 온갖 바보 같은 짓들, 뭐 뻔하죠. 바람도 피고 도박도 하고 사채도 몰래 쓰고 그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바람에 오히려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그렇게 제 인생에서 떨어져 나갔고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그 아파트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들은 이후부터 거의 기절할 듯 드러누워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고 시누이는 저를 잡아 죽일 듯이 덤벼들었지만 어쩌겠어요. 다 자업자득인걸. 그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인생 찾기에 골몰하려고 싹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마무리될 즈음에 어디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였는데 뜬금없이 변호사 한 분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떤 이름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은 나지 않는 그런 이름이더라고요. 그분이 한참을 설명하시다가 저희 엄마의 먼 친척 오빠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제야 엄마가 전 재산 넘기고 돌아가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지금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볼 필요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편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엄마와 저의 접점이잖아요. 그냥 한번 보고 엄마 얘기라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알겠노라고 찾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어른은 제가 생각한 것처럼 나이가 아주 많은 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족보상으로 엄마보다 오빠였던 거 사촌오빠라고 돼 있었던 거지 저랑 사실 별반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대신 건강은 진짜 좀 안 좋아 보였습니다. 반갑게 저에게 인사를 한 그분은 자초지종은 생략하고 일단 핵심만 말하겠다며 이렇게 얘기를 전했습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던 분이고 저희 엄마한테 한번 꼭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뜬금없이 10수년 만에 연락이 와서 자기도 너무 놀랐다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나마 주변에 믿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하는 말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때까지 살펴드리지 않았음에 죄스럽기도 했지만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입니다. 당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엄마가 그분 통해서 재산을 지키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엄마 죽고 나서 시댁 식구들이 낼름 털어먹고 제가 고생할 게 엄마 눈에 뻔히 보였는지 그분한테 전 재산을 다 주시고 추후 시댁과 제가 혹시 좀 멀어지거나 서로 거리를 두는 상황이 생기면 꼭 저한테 다시 제가 힘들기 전에 재산을 좀 나눠줘서 제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쭉 사람을 시켜서 제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엄마가 거기까지 내다봤다는 사실에 저는 사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나를 걱정하고 고민했으면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한테까지 나를 부탁했을까 싶은 생각에 정말 엄마가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후에 엄마가 남겨놨던 재산까지 싹 다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댁에서 아마 건너 그 얘기를 전해 들었나 봐요. 술을 잔뜩 먹고 전 남편이 전화해서 거기에 내 목도 있다며 펑펑 우는 진상짓을 하길래 쌍욕을 한 바가지 해줬죠.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이 다 잘 끝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말대로 휘달리며 바보 같은 삶 사는 게 아니라 제 힘으로 제 인생, 제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요. 그게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하늘에서조차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실 수 있게끔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